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입니다. 국가 보조금 700만원, 서울 200만원, 총 9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는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는 1000만원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게 된 2022년. 너무 슬프죠? 바로 시작합니다. 니로 EV가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내일부터 실계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5월 3일 초반에 계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가족여행을 다녀온 저로서는 이미 늦었죠?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자, 니로 EV의 가격이나 살만한 가치가 있나? 내 외관은 또 어떻고 이 차량의 주된 목적성과 장단점은 뭔지 추후에 차량을 받아 실 리뷰를 하기 전에 가격표를 보면서 미리 신형 니로 EV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EV의 가격은 쭉 읊어드릴 텐데 하나하나 얘기하기보다는 중요한 요소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어와 어스로 나뉩니다. 에어가 보급형, 어스가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는 4,852만원 기본으로, 어스는 5,133만원이 기본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개별 소비세 3.5%가 적용된 할인 가격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기본 옵션 등은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너무 잘 아실 내용들이라 생략할게요. 역시나 중요 요소로만 알려드릴게요. 현대 기아 차량들의 옵션표는 정말 보면 볼수록 UX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옵션을 볼 때 요목조목 따지면서 봐야 돼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옵션표입니다. 저도 아이오닉 5 때 한번 훑어보고 공부를 해봐서 이제 이 옵션표를 보고 바로 아는 거지, 오랜만에 보고 있으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정말 개선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풀옵션충이라 옵션은 다 넣길 바래요. 특히나 실내외 V2L 컨센트와 커넥트가 있는 파워 일렉트릭 옵션은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풀옵션 중에서도 빼도 좋을 몇 가지만 콕 집어 말씀드릴게요. 하만카돈 사운드 60만원짜리 이건 없으나 있으나 둘 다 음질이 별로라서 저 같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라는 빌트인 보조 배터리를 빼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같이 묶여있는 터치 디지털 키, 터치 타입의 도어 핸들 때문에 이거 넣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저 같으면 아마 넣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키지 옵션들이 좀 많이 아쉽죠? 이렇게 패키지로 넣는 것도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운드 패키지만 빼면 풀옵션으로 가길 추천드려요. 엣지팩이라고 하는 C필러 컬러 가니쉬, 이거 역시 20만원이라서 이걸 왜 넣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0만원에 상당히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저 같으면 넣습니다.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에 스틸 그레이의 C필러 컬러를 넣고 저는 끝냅니다. 풀옵션 기준 5,133만원으로 시작해서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 추가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90만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커넥트 90만원 추가됩니다. HUD 팩 65만원 추가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30만원 추가됩니다. 선루프 플러스 LED 실내등 45만원 추가되고요. 엣지 팩 20만원 추가됩니다. 총 5,481만원입니다. 저는 이 차량의 가격을 처음 싹 보고 난 후에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니로만한 차량에 5,500만원을 태우는 게 맞나? 이 가격이면 상위 차량인 EV6나 아이오닉 5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5,481만원에 서울 기준 보조금 900만원을 빼면 4,581만원입니다. 제가 아이오닉 5 풀옵션 차량을 2020년에 4,940만원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역시 전기차는 빨리 살 수 있으면 빨리 사는 게 개이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지금 상당한 가치를 갖는 건 매우 쓸만한, 또 적당한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 EV6 GT 라인이 제 기준 풀옵션 차량은 6,217만원에 900만원의 전기차 지원금을 받아 3.5%의 개소세 기준 5,317만원입니다. 제 기준이라 함은 듀얼 모터의 하이테크 패키지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의 와이드 선루프까지 넣은 EV6 GT 라인입니다. 듀얼 모터가 아닌 후륜 모델로 가게 되면 여기에 300만원이 더 빠지게 되겠죠. 각 차량의 풀옵션 기준 736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 같으면 736만원의 가격을 내고 EV6로 가겠지만 굳이 더 빠른 게 필요가 없고 큰 게 필요가 없고 니로 EV의 외관은 충분히 예쁘고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으며 V2L을 쓰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차량이 매력이 있을 겁니다. 64.7kWh의 실가용 배터리 용량도 꽤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V2L과 접합돼서 굉장히 여러가지 부분들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차박이나 캠핑 같은 외부 활동들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내 외부 V2L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여겨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64.7kWh의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의 출력이나 이 차량의 사용성, 실질적인 시티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 혹은 아이들의 등 하원 그리고 마트용 차량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차량의 킬링 포인트는 역시나 V2L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면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이것저것 음성인식, 블루투스 옵션을 넣어야 8개의 하만 카돈 옵션이 들어가겠지만 외장 앰프도 포함이지고요. 하지만 저는 뭐 그걸 넣지는 않죠. 후방 카메라, DMB 뭐 요새 잘 안 쓰니까. 하지만 뭐 폰 프로젝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되고요. 음성 인식으로 카카오 내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적당한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고 효율 좋고 거주성 좋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저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쁜 외관에 정말 매력적인 크기, 적당한 출력, 멋진 인테리어, 그리고 편한 사용성으로 가성비의 휠 타이어, 프렁크라고 불리우는 프론트 트렁크도 있고 아이페달 모드 등도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 쓰기 편한 인테리어 등등. 오히려 큰 차량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이 차량은 거의 동급 최강 시티카, 최강 엄마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와 거의 같을 테니까 제가 전에 리뷰했던 영상들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분명히 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차량의 세계인 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니로 EV라는 차량이 저에게는 매우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저희 와이프가 생활하기에는 오히려 EV6나 아이오닉5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오닉5와 EV6를 둘 다 계속 타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실내 거주성을 넓히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매우 넓혀놨거든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처럼 많은 전기차들을 경험해보고 아무래도 작은 것보단 큰 게 낫고 어쨌거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살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차량입니다. 이미 전용 전기차로 눈이 너무 높아져 버릴 대로 높아져 버린 제게 있어서는 아쉬운 게 좀 많은 차량이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풀업 기준으로 약 4천만 원 정도였다면 매우 합리적으로 다가왔을 텐데 이게 참 사람 기분이 이상한 게 4,5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예상은 했었지만 리뷰했을 때 4,500만 원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9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4,581만 원이 됐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저는 큰 아쉬운 부분이 어라운드 뷰가 없다는 부분. 정말 아쉬운 800V 충전 시스템을 차용하지 못했다는 점. 전비는 무척이나 좋을 겁니다. 그래도 효율적인 부분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100kW를 지원하지 않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85kW 정도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올린 영상에서 보면 초급속 충전소에서 초급속 충전을 하는 그 쾌감이 어마무지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77.4kWh의 배터리 그리고 64.7kWh의 물리적 배터리의 크기의 차이 그리고 800V의 초급속 충전의 미지원, 어라운드 뷰의 부재, 더 넓은 공간, 사륜구동, 출력 차이, 외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니로가 더 낫습니다. EV6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당연히 EV6 GT 라인, 사륜구동을 구입하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마음이 굳어지는데 근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람들마다의 사용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300마력이나 되는 출력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사륜구동 시스템이라든지 저렇게 넓은 공간 때문에 오는 휠베이스가 넓은 부분에 대한 회전 반경 그리고 차폭 너비, 휠의 크기 이게 휠의 크기가 또 나름대로 차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성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량이 낫냐 무조건 저 차량이 낫다라고 하기에는 또 역시나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전기 차량들을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V2L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람들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 이거를 마음껏 사용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차이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V2L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차량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아이페달 모드, 가감속에 대한 부분, 회생제동의 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와닿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로컬에 대한 부분,
으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ADAS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편의적인 부분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전장이 4420에 전폭이 1825, 휠베이스가 2720이고 러기지 공간이 475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장이 4680, 전폭이 1890, 전고가 1550에 휠베이스가 무려 2900mm나 되는 EV6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3000mm를 갖고 있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와이프가 굉장히 타기가 힘들어 했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큰 테슬라 모델 S보다도 타기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봤을 때 오히려 더 작고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건 개취의 차이니까,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니로 EV를 보시고 이거가 마음에 들었을 때 충분히 이 차량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앞쪽 코에 충전구가 있다는 부분들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코가 더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물론 저는 베스트 위치는 이제 엉덩이 쪽, 뒷 팬더 부분에 옆구리, 엉덩이 쪽에 있는 충전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트론 GT나 타이칸처럼 전면 A필러 쪽에 있는 팬더에 붙어있는 충전기보다는 앞코가 오히려 훨씬 더 낫더라고요. 아무튼 니로에 대한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아무래도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또 이게 급이 나뉜단 말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비로. 그랬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생긴 게 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니로 EV는 정말 못생긴 것 빼고 다 좋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엔 니로 EV는 예쁘기까지 하다 라는 느낌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확실히 쓰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여러 편의 장비들이 진짜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히트 펌프도 들어갔고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LED 램프 같은 것들, HDA2 ADAS 꽤 괜찮고요. 그 천장의 소재적 고급감 같은 것들도 괜찮았고요. 애프터블로, 미세먼지 센서 같은 것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각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USB-C 같은 경우가 막 시트 뒤에 붙어있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V2L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좋은 전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집밥이 있으신, 초급속 충전이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뭐 최강 엄마차가 되지 않을까, 최강 시티카 엄마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춰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기아 니로 EV 실질적인 차량의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님이었습니다.